한국 최초 외국인 기관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철도 기관사입니다. 안드레스 알비올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친절하셔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안드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요.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거기서 왔잖아요. 진짜 근데 아르헨티나 지구 정 반대쪽인데 멀어.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한국은 어떻게 오고 왔을까? 또 어쩌다 기관사까지 그래, 되셨어요. 이런 질문 한국에서. 많이 받으시죠? 예, 아무래도 사람들 저를 보면서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쩌다가 한국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기관사라는 직업은 왜 선택됐는지 이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관사 업무 어떻게 선택했고, 그리고 한국에 온 이유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계들 좀 만지는 거는 좋아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교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꿈은 뭐였어요? 원래도 기관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꿈이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파일럿. 예, 뭐라도 맞습니다. 조종을 해야 됐었구나. 오.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많고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을 알았구나.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어쩌다가 사주 보다가 사주요? 예, 한국에서 사주를 보셨어요? 아니요, 한국 사주는 아니고 네. 예, 아르헨티나 사주입니다. 아리스 사주.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 사주라고는 안 하고 뭐 처음에 비슷한 건데 네네. 거기에서는 제가 역마살이 심하다고 나왔습니다. 아니 예. 역마살을 알아요? 양마살이 뭔지? 역마살은 한 곳에 오래 있기가 어려운 맞아요. 그런 사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런 풀이가 나왔어요. 예, 사주 맞습니다. 풀이가?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그냥 기계들 만지는 것도 좋아하면서 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더 배우고 싶고 하고 역마살도 하니까 예, 역마살까지 있다 보니 이제 한국에 와서 기관사라는 직업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한국에 온 지 몇 15년 되셨다고요? 예, 지금 15년 됐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은 15년 전이면은 2000년대 초반인 거잖아요. 그쵸. 아르헨티나에서 그때 한국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오락실 있잖아요. 오락실? 오락실에 가서 이제 게임 하다 보니 거기에서는 펌프이라는 게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그 이제 유행했어요. 춤추는 예, 게임, 댄스 게임이요? 예, 맞습니다. 아세요? 알죠. 펌프하고 디디아라고 야이야이야 이그 발로 계속 하면서 이게 발로. 운동도 되고 무지하게 바빠요. 이러면서 좀 밟아 한 바퀴 보셨네. 도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 이렇게 네.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저절로 추지만 저같이 춤을 못 추는 사람은 화살표를 따라 발을 맞아요. 움직여라. 네네네. 이렇게 하시네. 아니 그걸로 한국을 알게 되셨다고요? 그렇죠. 네. 오락실에 가게 되면 그러면 펌프가 이게 소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나죠. 거의 오락실의 배경 노래가 펌프 음악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크다 보니 예. 거기에서 계속 다른 게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펌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게임들 하다 보면 그러면 계속 그 노래가 이제 나오다 보니 이게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가 나왔겠다. 어떤 노래가 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제 한국 노래라는 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네네. 어느 날은 궁금하니까 가서 그 펌프기가 봤는데 그 뒷부분에서 거기에서 스티커가 부착돼 있더라고요. Made in Korea라고. 메이드 인 코리아. 예, 그래서 이제 검색하기 시작해갖고 검색하다 보니 이게 타샨이랑 뭐 체리 필터라는 밴드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게임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렇지. 음악. 나는 낭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휩쓸고 가셨지 이 두 분들이. 사실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노래가 좋으니까 예. 가사들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그때 아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그때까지 이제 그렇게 발달된 상태는 아니었다 보니 그렇죠. 한국어도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국어 사전이나 이런 거 사서 또 거꾸로 제가 혼자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예.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타운에서는 한국 음식, 그 다음에 한국식 술집, 심지어 노래방까지 여러 가지 제 문화 즐길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가면서 한국 최초 드라마들도 보고 이제 하다 보니 한국에 대해서 관심 더욱더 많이 생기고 언어도 배우는 데 많이 도움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을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국에 온 게 2010년이군요. 예, 그래서 2010년에 이제 한국에 처음 오게 됐는데 네. 그때는 제가 같이 지냈던 숙소에 이제 외국인들 몇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 제가 한국에 무슨 계획 가지고는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단순히 관광으로 왔는데 아 그냥 처음엔 관광으로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관광으로 왔는데 같이 숙소에 지냈던 친구들은 다 한국에 학생하고 있더라고요. 학생이었어요. 네,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다 보니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한국에서는 비자가 나오려면 학생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쉽다. 학생 비자 받을 수가 있다. 하고 이게 저한테 아이디어가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그때까지 공부해왔던 조선공학이 조선공학이요? 예. 배 만드는 거? 회 만드는 거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엔 조선공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립대학교들 중에는 기본적으로는 서울대학교에 과가 있었고 아니면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에서도 네. 과가 있었고 아니 그 정도밖에 그 외에는 뭐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국립대가 저랑 제일 아니어서. 가까운 서울대학교로 제일 먼저 도전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야 가깝다고 서울대야? 그래서 서울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합격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와. 졸업 사진이네요. 예,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안 그랬어요? 나왔어. 어머. 그래서 이야. 제가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서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야 진짜 그 예. 오락실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서울대학까지 오게 된 거네요. 야. 대단해요. 부모님은 뭐라 하시던가요? 그 부모님은 처음에는 사실 반대는 했습니다. 그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다 보니 어느새부터 저는 뭐 대학교도 입학하고 그리고 대학교 이어서도 취직까지 됐을 때는 좀 안심하셨는지 그냥 어차피 아르헨티나에서 그 당시에는 그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 보니 네. 돌아오지 마라 이거 이제 그냥 하시더라고요. 야 한국에 뼈 묻어라 그냥 예, 그거예요. 그냥 완전 한국에서 그냥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에서 조선공학과 나왔으면 취업 잘 되거든요. 그럼 엄청 잘 되지. 그러면 그쪽으로 조선공학과 그쪽으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조선공학 공부하다 보니까 네. 당연한 길이 이제 주선서 쪽으로 그렇죠. 입사하는 그치,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대학교 다니다 보면 그러면 대학교 쪽으로 설명회하러 오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우리 조선공학과이다 보니 제 주선소에서 많이들 이제 우리 취업에 대한 뭐 정보 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기업에 대한 정보도 주기도 하는 설명회 왔는데 그 중에 직원이 거기에서 처음만 이제 외국인이었어요 수업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설명회 하러 왔는데 여기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이 한 명 있다 하니까 꼭 그분이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졸업하시면 그러면 우리 회사 쪽으로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보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지원을 해서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졸업하자마자 그쪽으로 거제도에 있는 주선소로 이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거제도네. 예, 저도 오. 거제도입니다. 네. 오. 예. 같은 거제도네. 아니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5년 정도 하다가 5년이면 완전 K 직장인이네요. 그래. 예, 특히 또 맞습니다. 조선소는 또 남자들이 대부분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 한국 남성 직장 문화에 제대로 좀 배우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네. 저도 이제
K 직장인 됐습니다. 네. 라는 거는 느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직장하고 한국 직장하고 뭔가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네. 중에는 제일 뚜렷한 거는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면 이게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은 잘 지켜지지 않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람들 퇴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사무실에 있는데 퇴근 시간 다 됐는데도 이게 눈치 보여서 상사가 아직 퇴근 안 했다고 뭐 이런 한 5시 얘기도 하게 돼요. 50분쯤인데 아직도 갈 생각을 못 하고 그렇죠. 있는. 아직 이제 일 마무리도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사무실에 이제 그대로 앉아 있는데 저만 혼자서 일어나서 퇴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역시 개인 직장인처럼 이제 그냥 눈치를 계속 보고. 사무실에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벌써 저 얘기만 해도 10년 전이고 요즘은 네. 그래도 상황과 환경이 좀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어요. 네. 맞아. 제가 기억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이었는데 5시 55분에 그러니까 퇴근하려면 5분 전에 이게 우리 상사가 와가지고 우리 잠시 5분만 합시다. 이게 회의를 하자고. 회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5분만이면 이제 뭐 그래도 뭐 한 15분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시간 동안 회의했습니다. 와 퇴근 진짜 시간이 너무 지난- 싫었겠다. 진짜 심지어 너무 그날은 코리안 제가 타임이 있지. 오늘 그래서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나가셔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래야겠네요. 저는 아유. 그러지 않습니다. 저 뭐 회의 소집 권한도 없고요. 저기 예. 그러면 그 회의가 싫어서 기관사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선소에서 5년을 일하셨다는데 맞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대우도 좋잖아요. 대기업에. 예. 어떻게 기관사가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어쩌면 고제도에서 5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저한테 고제도라는 것이 이제 좀 외로운 것이 됐습니다. 아 외로워. 고제도에 대한 특징이 이제 외국인들은 많지도 않고 그래요. 저희 친구들 다 보통 서울 아니면 부산 정도 근도시에 이제 있다 보니까 매주 주말에도 보러 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일 이외에는 할 거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취미생활 할 만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거기 고제도에서는. 그래서 그 환경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선소 일 뭐 누구나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많이 힘든 직업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결론은 기관사로 가게 됐는데 기관사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예예예.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기관사는 한동안 하다 보니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아르헨티나에서 때 하셨어요 일을.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기관사 생활 이제 생각하면서 이것도 한국에서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그때는 갔다 왔다 하면서 고제도랑 이제 그 사이에 동서고가로라고 있는데 그 옆에 부산교통공사의 본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한번 부산교통공사의 본사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서 거기 무작정 가서 이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당연히 직원들 다 놀리면서 이게 무슨 외국인이 와가지고 기관사가 되겠다고. 지금 기관사 되겠다고 물어보는데 이제 이런 사례가 이전에는 없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대답은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 아카데미 있는데 거기 그거 기관사 교육기관으로 이제 인증받은 데라서 거기에서는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은 받고 거기 가서 또 역시 이제 거기 교수님들은 이제 많아 뵙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고. 당황하시지. 예. 그래도 한국안전법상은 이 외국인이 기관사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험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그래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법이 들어갔잖아요. 안전법. 이거 예. 법이면은 이게 한자어, 뭐 전문 용어 이런 그래, 거 맞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이거 시험 어려운데 이거 면허 시험만 보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관사 되려면 봐야 되는 시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정은 대략 설명드리자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입교 시험입니다. 입교 시험은 교육기관에서 그 6개월 필수 교육은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 봐야 되는 시험인데 거기에서 뭐 한 번 소집하는 거는 30명에서 60명 정도 소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상대평가 시험 보고 그게 내용은 철도 안전법 이외에는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일단 주요 철도 안전법입니다. 거기에서 거의 제가 한 10번 정도 시험 보고 그때 이제 한번 합격하게 10 돼요. 번? 10번을 시험 예. 봤어요. 아유 어렵지 법이니까 예. 근데 입교한 다음에 이제 6개월 교육 받고 받고. 이제 필기 시험이랑 실기 시험 봐야 됩니다. 기관사가 되려면 예. 그래서 필기 시험이랑 실기 시험은 그때는 제가 최초 외국인이라는 거는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 보겠다고 지원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로그인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게 아예 안 돼요. 회원 가입해야 되는데 네. 거기는 한글 이름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름은 영문이에요. 그 영문으로 적을 수가 없다 보니 거기에서 제가 한글로 저의 성함 그 이름은 똑같이 있어도 안드레스, 예, 알비올 이렇게 그렇죠. 쓰면은 주민등록번호와 이게 일치하지는 않다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교육받고 있었던 담당 교수님이 교통안전공단 쪽으로 전화하셔서 이제 우리 외국인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도 그 역시 이제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회원 가입 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게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해결해 주다 보니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최초로 외국인이 이런 시험 보는 거구나라는 거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전까지 이게 만약에 안드레스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입력이 됐다면 그 전에 뭔가 시도했던 사람이 있을 텐데 없었다는 거, 안 됐다는 거는 시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새로운 그걸 갖다가 개척을 해놓은 거네요. 그래. 외국인들도 또 다른 기관사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해. 그렇게 해서 오늘 출연한 걸 보면 일단 이야. 합격을 하셨다는 그래, 얘기예요. 이거 시험에 면허증이 야, 합격이 면허증이네. 됐어. 근데 그래서- 이거 면허 따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면허 따자마자 바로 일할 수는 아니라 사실 저는 제일 어려운 거는 면허 취득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네. 이제 그때는 제가 면허 취득했으니까 완전 뿌듯하고 행복했지만 그게 네.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게 행복의 아니었구나. 끝이었어요. 행복의 끝이었어요? 예. 왜요? 왜 그러냐면 시작이라고? 그 다음에는 정식 기관사 되려면 입사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 철도 회사들이 예. 각몇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경력차이기도 하고 입사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사실 입사하는데 거의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왜요? 입사하려면 입사 시험 봐야 되는데 아, 그때는 시험 계속 보다 보니 제가 심지어 이제 뭐 생활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생활비가 없어질 정도로 이제 계속 시험 봤는데 한 번도 이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험이 꾸준하다. 어려웠어요. 그래요. 예. 그래도 어렵게 취업을 하셔서 김포 골드라인 맞아요. 기관사가 되셨고 이야. 기관사가 된 시점에 KBS 9시 뉴스에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9시 뉴스에. 오늘의 주인공은 국내 1호 외국인 열차 기관사 안드레스 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차는 이제 모인 열차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앞에서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제 앉아가면서 업무 보고 무슨 장애가 발생하면 열고 안에서 이제 차량 수동 운전하거나 아니면 조치 취해야 될 부분이 이제 조치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입사했던 거는 김포도시 철도인데 거기는 무인 열차이다 보니까 예. 네. 기관사가 승객들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앉아있네요. 이제 타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승객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장기에는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승객들한테 이제 시비도 걸까봐 이제 또 걱정 많이 했고 그래서 걸까봐. 이제 저는 마스크 그때 코로나 한참 네. 마스크 마스크 쓰던 착용했어야 될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이렇게 올려서 얼굴 다 가리고 이제 외국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살짝 숨으면서 이제 운행했는데 그래야 이제 승객들은 제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외국인 기관사 있는 거 알아보시니까는 저희 시비 안 걸어요. 예, 안 걸어. 얼마나 고마워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마워하시는 감사하죠. 분들도 많으시죠?
예, 혹시 맞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나오고 나서 저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음료수 하나 주거나 아니면 과자 이렇게 뭐 한 번씩 주면서 이제 뭐 힘내세요라고 이제 하기도 해주시고 근데 그 중에는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제가 심지어 이제 방송에서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때 밤에 막차 운행하다가 그분이 이제 잠들었어요. 어이구, 열차 안에서. 막차 안에서. 그래서 내려야 되는 역 놓쳐서 거의 마지막 역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역에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죄송한데 혹시 반대쪽으로 막차가 이미 출발했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나이 좀 많으시고 할아버지 정도 뭐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냥 예 출발하긴 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날은 하필 이제 차로 이제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길에 그 역은 지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아, 다행히. 그러면 제가 열차 입고하는 것 같이 좀 기다려 주시면 그 역 앞에서 이제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원하는 네, 그래서 차로 태워드렸습니다. 아이고. 야, 아이고, 우리 잘하셨다. 안드레스 기관사님의 마음 아유. 씀씀이가 느껴지네요. 네, 아유 자, 감사합니다. 예. 오락실에서 게임하다 한국을 알게 되고 원래 그러니까요. 한국에 와서 공부까지 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 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안드레스 씨. 심지어 네. 방송에 나와서 직업 이야기까지 그래요. 하셨거든요.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예, 저는 항상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랑 이제 뭐 하다 보니 저는 사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은 따라서 움직이는 게는 제일 좋아요. 저도 뭐 사실 이제 뭐 조종사 꿈 하기도 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언젠가도 한 번씩 이제 또 도전.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편안한 직업보다는 아니면 돈이 많이 주는 직업보다는 본인은 하고 싶은 일이 하는 게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저는 아직까지 저의 직업은 선택하고 그리고 많은 이게 도전하고 싶은 네. 분들한테 무조건 도전하라고 추천합니다. 네, 아, 아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예. 자신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직업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드레스 씨. 대한민국 최초 외국인 기관사 안드레스 씨였습니다.